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장동혁 대표 원톱 체제의 중앙선거대책위를 구성한 국민의힘. 분열은 필패다. 하나된 보수, 통합을 외친 박종진 국민의힘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후보. 방송사 기자와 앵커를 거쳐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 역임. 최근 국민의힘 수도권 후보들을 중심으로 장동혁 대표 이선 후퇴 요구가 확산된 가운데 선거를 앞두고 당대표를 흔들어 분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 정통성 있는 당대표를 물러나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번 선거를 망치려는 해당 행위입니다. 박종진 후보가 본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전략 집중 분석합니다. 지난주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에 이어 국민의힘 박종진 후보와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박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인천 연수구 국군 누비면서 시민들 만나고 계신데요.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는 어떤 겁니까? 특별히 기억에 남는 시민 얘기가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솔직히 좋은 얘기보다는 나쁜 얘기가 많고요. 네. 국민의힘이 왜 자꾸 분열하느냐. 국민의힘이 좀 똘똘 뭉쳐야 된다. 사실은 이제 친한계나 친윤계부터 시작됐던 이 분열,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막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도 민주당한테는 표를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또 지금 분장실에서 바로 안상수 시장이 출연하는 걸 알고 전화했는지 네. 151층 송도의 트윈타워의 개발을 사실 지금 송도에 가장 중요한 게 랜드마크거든요. 네. 랜드마크를 이거를 지으려고 했는데 이거를 망친 사람이 송영길 후보다. 네. 이렇게 하면서 꼭 이거를 이야기를 해달라 이렇게 안성수 시장이 안성수 전 시장 이야기 말씀하시는 왔습니다. 거죠? 네, 안성 전 시장. 네. 네. 그리고 이제는 좀 새로운 사람이 나와야 된다. 뭐 우리 바로 이제 당협위원장인가요? 전 의원이 이제 3번 연속 같은 지역에서 네.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목소리도 좀 들었습니다. 잃어버린 연수를 좀 찾아달라. 네. 이런 거는 이제 저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고 전체적으로 이제 국민의힘의 분열 여기에 네. 대해서 안타까운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후보님은 그동안 인천 서구월등제 출마를 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 인천 연수갑에 출마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어떤 겁니까? 결정적인 계기는 이제 송영길 후보가 여기서 전략공천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송영길 후보와 맞붙을 그나마 인지도를 좀 갖고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맨 처음에는 저는 경선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경선 준비를 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전략으로 바뀌어서 단수공천. 왜냐면 시간이 너무 촉박했어요. 네. 이 전략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경선으로 가면은 이제 막 3일 동안 선거운동하고 5일 지나고 막 이런 발표들이 굉장히 우리한테 손실로 오기 때문에 네. 당에서 전략적으로 빨리 결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시당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인지도나 이런 측면에서 여러모로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주 선거 사무실 개소식이 있었는데요.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포함해서 보수 언론들 또 윤상현 의원이라든가 현역 정치인이 함께했는데요. 어떤 조언과 당부를 해주던가요? 일단은 그 지역의 시의원, 구의원들, 네. 그다음에 황우여 대표도 여기서 4선인가 하신 걸로 네. 기억하는데 윤상현 의원도 있고 인천이 서울보다 3분의 1의 인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300만이니까 네. 950만이고 그리고 근데 땅은 1.7배나 큽니다. 인천이요. 네. 서울보다. 네. 그러니까 땅은 큰데 인구는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농촌 플러스 도시의 성격이 있고 서로 갈등이 의외로 많습니다. 농촌으로 가면 옆집하고 더 갈등 많은 것처럼 네. 인구가 적은 데가 의외로 더 갈등이 많아요. 네. 인구 많은 데보다. 근데 황우여 부총리께서는 이런 부분을 강조하시고 네. 화합과 통합에 좀 치우쳐 달라. 여기에 좀 집중해서 인천의 연수구 갑이 통합하는데 일조해 달라. 그래서 그날 사실은 뭐 어벤져스라고 하는데 전체 지역의 유지들이 다 모였습니다. 네. 이게 십몇 년 만이래요. 이렇게 다 모인 사람들이. 네. 서로 갈등을 겪고 있던 사람들이 다 모여서 굉장히 이제 기사도 잘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도 이번에만은 연수갑에서 이기면 우리 당이 이긴 거다. 네. 이 정도로 강조했습니다. 윤 의원이 현재에서 5선 네, 지금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서 네. 진두지휘하고 있고요. 송영길 후보가 워낙 큰 거물이지 않습니까? 네. 송영길 후보를 박종진이가 이기면 이 선거 자체가 재보궐선거 전체에서 이긴 거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네. 후보께서 보는 인천 연수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은 과제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인천이 아까 말했지만 땅이 크지 않습니까? 네. 땅이 큰데 인구는 적은데 서울의 대중교통 이 시스템에 제가 볼 때 거의 뭐 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교통 문제가 있군요. 너무너무 심합니다. 네. 서울은 나와도 바로 5분 5분마다 뭐 예를 들어서 산동네 살더라도 그 뭐 마을 버스가 있고 바로 지하철 연계되고 네. 지하철역도 어마무시하게 많고 대중교통이 좋지 않습니까? 인천은 지금 대중교통 문제가 가장 시급합니다. 네. 그런데 연수갑은 특히 그렇습니다. 송도 쪽은 오히려 서울로 가는 여러 가지 버스 노선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이 연수갑은 이제 구도심이라고 하죠. 구원도심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대중교통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네. 대중교통을 살려야 되고 우리는 지금까지 분당 일산이 일기 신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사실 그때 연수가 들어갑니다. 네. 예, 연수갑이 분당 일산 연수갑이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 35년 부분이군요. 네. 예, 같이 만들어진 거예요. 네. 지금 분당이 재개발 재건축 들어가죠. 연수가 지금 재건축이 한창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연수는 땅값이 굉장히 쌉니다. 놀라울 만큼 아파트 가격 쌉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이 굉장히 힘듭니다. 네.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민간 시행사들이 서울에서 뭐 한다 그러면 막 달려붙죠.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간 시행사들이 자기 어차피 이득이 생겨야 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재개발 재건축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아주 중체대한 그러한 의무를 띠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교통과 주택 네, 문제군요. 맞습니다. 주거. 공천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함께 경쟁했던 정승현 위원장이 결국 탈당해서 개혁신당 후보로 출마했는데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여러 가지로 안타깝고요. 정승현 위원장은 저랑 이제 어떻게 보면 친구 사이고 제가 이제 문자로 미안하다 함께하자 막 그걸 여러 번 보냈습니다. 그래서 근데 참 이게 안타까운 게 정치라는 게 내가 아니면 상대방이 죽거나 내가 살거나 이게 선택의 기록이거든요. 같은 당에서가 오히려 다른 당보다도 같은 당에 있는 사람한테 그 더 악감정을 갖게 돼 있거든요. 정말 안타깝고 이거는 근데 중앙당에서 전략적인 측면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저에 네. 대해서 너무 이렇게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후보 뭐 근데 개인의 선택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무래도 저도 물론 오케이 했으니까 왔죠. 네. 근데 아무래도 또 개혁신당까지 가서 우리 당에서 이렇게 3파전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똘똘 뭉쳐도 될까 말까 한데. 그런 측면에서 향후 정승현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도 열어두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 아직까지 그 부분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거는 지난번에도 제가 서울에 왔을 때도 단일화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당의 문제예요. 네. 그래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힘의 최고위 지도층하고 이거 의논을 해야 돼요. 최고위원들하고 의논할 부분이지. 당에서 공천한 사람이 내 마음대로 경선하고 뭐 단일화 경선한다? 이건 당에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네. 선거를 17일 앞두고 있지만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는 여전히 복잡합니다. 일부 수도권 후보들은 장동혁 대표의 이선 후퇴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후보님은 이를 두고서 이게 선거를 앞두고 대표 후퇴를 거론하는 것은 해당 행위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취지입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 때도 대표를 존중했습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도 저는 방송에서 한 번도 문재인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우리가 뽑은 당 대표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 대표 임기 기간에는 존중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우리 당의 문제가 당 대표가 지금 평균 뭐 1년을 넘긴 적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맨날 비대위 아닙니까?
저는 이게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거가 2주, 3주, 그 당시에 한 달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네. 이걸 당대표를 빼고 또 비대위 상태로 어떻게 선거를 치르자는 겁니까? 이거는 정말 당원으로서, 그리고 이분이 장동혁 대표가 뭐 엉터리로 뽑힌 게 아니라 정당의 모든 절차와 합법적인 과정을 위해서 뽑히지 않았습니까? 네. 힘을 실어줘야죠. 네. 그리고 중진들이 흔드는 게 아니라 힘을 실어주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조언들을 해주면서 봉합해 가야지 네. 전체를 흔들려고 하는 행위는 잘못됐다. 예, 그런 얘기합니다. 저는 어느 누가 그 자리에 당대표라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장동혁 대표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당대표를 흔들어서 안 된다. 네. 예, 그런 주장입니다. 왜 이런 분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세요? 근데 이제 전부 다 생각이 다르고요. 우리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하는 얘기처럼 전부 다 사람 하나하나가 훌륭하고 네. 또 뭐 나쁘게 표현하면 잘났고 좋게 얘기하면 훌륭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 주장이 강한 거죠, 전부 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중진들의 이야기에 귀를 더 기울이지 않고 화합하는 부분에서 약하다 이런 측면이 얘기하는데 사람은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1.5 이제 2선 아닙니까? 그러면 네. 오히려 5선, 4선 선배님들이 좀 보담아주고 코치해주면서 저는 끌어가는 게 더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뭐 시사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네네. 한국 정치를 가까이서 지켜봤는데요. 지금은 현실 또 정치인으로 활약하고 있고요. 보수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세요? 저는 이 사실 보수 진보라는 이 단어 자체의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요. 네, 이게 2011년 전에 통진당에서 네, 그때 이정희 대표가 있을 때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처음으로 그 전에는 좌파 우파였습니다. 근데 이제 좌파 앞에 옛날에는 종북이라는 단어가 자꾸 들어가니까 네, 이거를 어떻게 프레임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보수 진보로 자꾸 이거를 또 우리 당이 이걸 받는 바람에 또 언론이 또 보수 진보로 가면서 계속 이상하게 이러면서 국의라는 단어가 생기게 되고 네, 점점 방향 자체가 국민들의 정서랑은 조금 벗어난 방향으로 자꾸 가다 보니까 네, 이렇게 소위 보수, 저는 우파라고 부르겠습니다. 우파가 방향성을 잃고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정치에 직접 몸 담으면서 서로 간의 시기와 질투, 갈등 뭐 이런 것들이 당 내에서도 많고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많죠. 네, 근데 민주당은 우리 정치부 오랫동안 정치부장도 하셨고 국회반장도 하셨으니까 옛날에는 오히려 민주당이 분열로 망하고 네, 부패로 어쩌면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나 이런 쪽이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아닙니까? 네. 우리 당이 분열이 됐지 않습니까? 네, 핵심은 분열이죠. 네, 이게 똘똘 뭉치고 지금도 당도 다 쪼개져 있지 않습니까? 황교안당, 정광훈, 자유통일당 뭐 다 쪼개져 있는데 네. 개혁신당, 이준석 다 옛날에 과거에는 우리 같은 당이었습니다. 그렇죠. 한 보수의 울타리에 있었죠. 네, 다 같은. 그러니까 저는 이게 똘똘 뭉쳐지지 않는 한 민주당은 굉장히 앞으로 계속해서 이기기는 어렵다 봅니다. 이게 큰 정치를 하기 위해서 장동혁 대표가 다 한번 모여가지고 같이 합시다. 뭐 이런 퍼포먼스라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언론인으로 정치를 바라볼 때와 직접 정치에 뛰어든 지금은 많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어떤 건가요? 언론인은 왜냐하면 여야 좌우를 막론하고 이야기를 듣고 취재하는 그리고 또 적이 없지 않습니까? 언론인에. 네, 언론의 적이 특별히 있기가 어렵거든요. 특히 이렇게 대형 언론사나 중앙 언론사 같은 경우는 중심을 갖고 짜잘한 뉴스에 치우치지 않고 항상 정론을 피니까 또 우리 정훈갑 앵커님은 그 이제 기자 생활 제가 초년부터 만나서 봤지만 항상 올바른 그리고 권력을 항상 비판해 왔지 않습니까? 저한테 그렇게 가르쳐 줬지 않습니까? 권력을 제대로 비판하는 연습들을 우리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정론지로서 언론이 갔는데 그렇게 배워왔는데 막상 이제 정치판에 오니까 말 그대로 진흙탕입니다. 여기. 네, 내가 아니면 남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살고 네,
저는 그래서 중대 선거구제 이재명 대통령이 한때 주장했지만 이게 다시 한번 고민을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아닙니까?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리인데 다수결의 원리만 계속 주장하니까 공화라는 협치, 공화는 협치지 않았어요. 네. 협치를 잃어버리고 있다. 우리가 아무리 과반수를 못 넘는 당이라 하더라도 협치가 중시돼야 되는데 이 공화라는 이 협치를 잃어버리고 있다. 그럼 대한민국 1조 1항,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이 헌법을 지금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협치가 살아나야지 대한민국 정치가 살아난다. 이게 굉장히 안타깝고요. 지금은 뭐 정치 자체가 한쪽 방향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뭐 극우 하는데 극자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욕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중도층이 살아있는 그런 중도층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정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언론이나 정치나 국민 통합이라는 과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오랜 기간 대한민국 정치를 지켜보면서 이 부분만큼은 꼭 바뀌어야 한다고 느꼈던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박 후보가 꼭 바꾸고 싶은 정치 문화가 있다면 어떤 건가요? 저는 사법권 독립이 좀 더 확고해졌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때 그때 양 대법원장이 물러나고 구속되는 어떤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면서 사법부가 무너지면서 대한민국이 지금 휘청거리고 있는데 사법부 독립은요.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선출된 권력은 아니지만 견제할 수 있는 권력입니다. 네. 사법부 독립이 제대로 될 수 있는 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협치가 살아있고 대화와 타협이 살아있는 나라. 저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어서 이 정치판에 왔는데 지금 굉장히 앞날이 어둡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의외로 어둡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큰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경제가 시장 경제를 굉장히 중시해야 되는데 이 시장 경제 자체가 지금 사회주의, 공산주의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음표를 찍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네. 이런 부분을 시급히 저는 언론이 좀 더 날카롭게 지적해 줬으면 하는 게 네. 간절한 바람입니다. 네. 민주주의, 그다음에 인권 문제. 아니 북한의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한 번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당이라면 그럼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북한의 인권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인권에서는 여야 가릴 거 없이 나서야 된다. 네. 그리고 한미동맹에 있어서 한미동맹 무너져서 대한민국 국방이 제대로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정말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분명히 해줘야 된다. 네. 그리고 시장 경제도 더 이상 흔들어서는 안 된다. 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 출연했던 민주당 송영길 후보와 다르고 또 개혁신당의 정승현 후보와 다른 박종진 후보만의 강점은 무엇일까요? 기자 생활을 오래 하게 되고 뭐 캐도남마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면서 만나는 게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조율하고 이러면서 이제 핵심을 찾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대화와 타협이라는 단어가 나쁜 게 아닙니다. 협상 이런 거에 굉장히 능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 자신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올바른 것이 확실히 있다면 우리 정은가 앵커님이 항상 기자들한테 가르쳐 줬던 것처럼 흔들리지 않고 강한 추진력으로 밀어붙였던 네. 그런 어떤 기자 정신, 정의감 이런 것들이 저한테 굉장히 큰 강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회로 가게 되면 이 부분을 살려서 국민들이 시원하게 네. 정말 경쾌한 칼로 헝클어진 이 세상을 정리하듯이 정말 깨끗하게 그런 정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거가 다가올수록 후보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전기를 국민의힘이 당 내용을 수습하면서 만들어 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종진 후보 오늘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앵커님.